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과연 그 끝은 어딜까요? 이번엔 진보 성향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제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해당 문건에 포함된 고양시 최성시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한번 연결해서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쩌다 이런 명단에 올라가셨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농담 삼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인사의 블랙리스트에도 못 끼는구나 이런 농담들을 주고받았는데 막상 이렇게 자치단체장으로서 국정운영 저의 단체장이라고 규정되면서 소위 자치단체장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참 참담한 심정이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누구보다도 유능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사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이나 상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고요. 네. 다만 어떻든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이런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것은 충격적이고 참담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요즘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서 섭섭하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혹시 내가 사찰받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었죠. 아, 예. 네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끝난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이 토들의 바로 이 여권 세력의 어떤 이런 압박 이런 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그 문건에도 나왔지만 이 막 시장이 되자마자 4대강 사업의 홍보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런 수십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공모를 해야 된다길래 쭉 검토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은 반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데 문제가 있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네. 공모를 포기했죠. 예. 그런데 그냥 언론에서 매도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아직은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기관의 이런 과도한 시정 압박, 시 의회를 통한 공세 또 토 세력들의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건 배후에 뭐가 있다. 예.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는데 웬걸 이번에 문건에 나온 걸 보니까 그대로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훨씬 심각해졌죠. 아, 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떻든 10년의 진보 정권이 있다가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것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후에 지금 보이는 이 블랙리스트를 통한 통제와 제압이 된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거침없이 진행됐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면 저희 고양시의 경우는 이번에 제가 입장문에도 밝혔지만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시의원이 책으로 저를 고발한다는 내용을 내고 또 유사 정치 조직 또 일부 지금 나온 건전 언론들이 나서서 공격을 한다. 이것은 저만이 아닌 이재명 시장 등등에 대한 거의 전방위적인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네. 또 행안부라든가 재정부 감사원 등을 통한 감사 재정 이런 압박들을 공통으로 겪었는데 이번에 문건에 보니까 한나라당 이 문건 내용에 보면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를 통해서 지자체장을 공격하고 언론 보수단체와 협력해서 행보를 저지해야 된다. 네.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오늘 네. 입장문을 낸 것도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던 지자체장의 블랙리스트가 상당히 국정원법 위반을 포함한 불법적이다. 그래서 고발하겠다는 것 외에도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탄압 사례도 저도 이미 많이 모아놨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하고 고발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것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건 말이죠. 누가 지시해서 만들었을 거로 보십니까? 제가 그건 알 길은 없는데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하면 네. 아무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먼저 지시했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어떻든 국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고 또 중간에 누가 선후의 보고가 있더라도 이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공범의 차원인 것이요. 아,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누구의 지시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대북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될 국정원이 이런 사찰을 했느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는 특검 등을 통해서 명료히 규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이제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열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막 일반에 공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네네. 시작해서 정진석 의원 요즘 연일 이제 계속 이 반론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 국가기밀 서류 들고 나가서 하나씩 이렇게 흘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네.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의 성격이 국가 기밀 문건인지 아닌지 저는 이런 내용을 되게 기밀 도장이 찍혀져 있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는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비난하는 이런 이를테면은 국정농단 국기문란은 대북 안보, 테러 정보 여기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야 될 국정원의 국정농단 사건이 더 심각한 거고 네. 더구나 대통령의 또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초헌법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사찰이 실제 사실인가, 또 누구의 지시, 또 누구의 공조에 이루어졌는가가 첫 번째 규명돼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네. 다음으로 그것이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서 법적 이런 처벌을 또는 대응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게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권력기관이 깊숙이 관여한 상태고 국정원 혹은 또 검찰, 경찰도 이 부분에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검찰 스스로도 이런 예민한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나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분들하고 좀 대화 좀 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해봤습니다. 상의는 안 어제 하신 거고요? 저녁에 확인하고 이런 보도 나온 걸 보고 분노했고 또 저는 특히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런 사찰에 가까운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자료들을 많이 축적해놨기 때문에 예. 어제 밤새 정리해서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유관 자치단체 여러 종북 좌파로 낙인 찍힌 사찰의 대상 자치단체장하고 연대하고 또 제가 전국 대도시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또 민주당 지도부하고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모아 놓으셨다는 자료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장으로서 받았던 부당한 권력의 외압, 또 감사,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또 구 세력과 연계된 유사 정치 조직, 또는 이런 건전 언론, 이들이 보인 허위 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위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모았고 또 네. 그동안 고소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유야무야 됐기 때문에
이번 추석 끝나면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건전 언론이라고 하는 게 보수 언론 말씀하시는 거죠? 뭐 꼭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이런 그 지방 야권 자치단체장을 공격할 때는 뭐 나름대로 지역에 네. 자신들과 대화가 되는 그런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뭐 예. 보수로 통칭할 수 있을지 뭐 그것은 제가 조금 뭐 구분짓기는 애매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역 언론에까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런 얘기처럼도 들리는데요.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예. 시종 일관 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그것이 이 새누리당과 연계된 쪽하고 너무 깊숙이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네.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도 좀 규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소위 건전 언론과의 연대로 이번 문건에 표현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고향 지금 가을꽃 축제도 하지 않나요? 그거 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좀 자랑도 좀 홍보도 좀 감사합니다. 하시죠. 뭐. 예, 또 예. 고양시로 홍보할 기회를 주셔서 지금 뭐 사상 초유의 10일 이상의 연휴가 지속되는데요. 오늘부터 호수공원에서 가을 꽃축제가 열리고요. 또 동시에 국제적인 호수예술축제, 또 막걸리 축제 등등이 호수공원과 또 고양시 전역에서 정말 환상적인 가을 꽃 축제, 또 거리 퍼레이드 등이 진행됩니다. 추석 기간 내내 가족과 함께 호수공원과 고양시로 오시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이 대한민국 꽃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년에도 또 도전하실 겁니까? 시장직에? 네, 어디에 도전하는 이야기는. 네, 지금 뭐, 지난 경선 과정에서 네. 너무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저의 진로를 고민 중이고요. 아, 그러면 경기도지사도 고민 중이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내년 초에 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 고양시장이었습니다. 정부 때는 어떻든 10년의 진보 정권이 있다가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것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후에 지금 보이는 이 블랙리스트를 통한 통제와 제압이 된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거침없이 진행됐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면 저희 고양시의 경우는 이번에 제가 입장문에도 밝혔지만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시의원이 뭐 책으로 저를 고발한다는 내용을 내고 또 유사 정치 조직 또 일부 지금 나온 건전 언론들이 나서서 공격을 한다. 이것은 저만이 아닌 이재명 시장 등등에 대한 거의 전방위 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데 문제가 있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네. 공모를 포기했죠. 예. 그런데 그냥 뭐 언론에서 매도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아직은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기관의 이런 과도한 시정 압박, 시의회를 통한 공세, 또 토 세력들의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건 배후에 뭐가 있다. 예.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는데 웬걸 뭐 이번에 문건에 나온 걸 보니까 그대로 뭐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훨씬 심각해졌죠. 아, 예. 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명박에서 소위 자치단체장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참 참담한 심정이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누구보다도 유능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사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이나 상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납득할 수 없고요. 네. 다만 어떻든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이런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것은 충격적이고 참담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요즘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서 섭섭하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혹시 내가 사찰받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었죠. 아, 예. 네.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과연 그 끝은 어딜까요? 이번엔 진보 성향 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제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해당 문건에 포함된 고양시 최성시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한번 연결해서 직접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쩌다 이런 명단에 올라가셨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농담 삼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인사의 블랙리스트에도 못 끼는구나 이런 농담들을 주고받았는데 막상 이렇게 자치단체장으로서 국정운영 저의 단체장이라고 규정되면 네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끝난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이 토들의 바로 이 여권 세력의 어떤 이런 압박 이런 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이 문건에도 나왔지만 이 막 시장이 되자마자 4대강 사업의 홍보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런 수십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공모를 해야 된다길래 쭉 검토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은